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학대로 드러나 결론 났지만 지도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쵸? 때로는 안 됩니다. TV 화면엔 조이가 뛰어놀고 종이 위에 의정활동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여진다.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인데요.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토론장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범버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사실 최근의 일은 아니고 그 전부터도 계속 반복돼 오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지혜를 모아서 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오늘 또 토론회가 마련됐고요. 장재영 변호사님께서 우리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대 신고 접수가 이제 거의 5천 건 가까이 되는데 2018년 대비해 거의 35.5%가 증가되었고 이 신고된 사례 중에 장애 학대로 인정된 사례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정도로 장애인 학대가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들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 신고된 사건에 대한 통계고요. 그 외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장애 학대 사건까지 많을 걸 추정을 한다면 장애인 학대 규모 자체는 정말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는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우리 공익인권법 재단인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과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 장애인과 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가중처벌 등의 절차를 추가로 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범죄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조입니다. 3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예방, 근절 그리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일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만들어 둔 것이고 장애인 학대 범죄에 있어서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또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가 엄벌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못함으로써 이게 제대로 좀 방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학대 범죄 혹은 상습법 혹은 어떤 특수 관계가 있는 자아가 가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아울러 고려했을 때에도 이 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 가중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조에 들어간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또한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해 당사자, 고소인이 아닌 제3자인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24조부터 27조까지 보시면요.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이나 옹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되도록 지체 없이 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하고 긴급 임시 조치 등을 이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가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28조, 29조 및 34조입니다. 여기에서는 검사가 장애인 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학대 범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옹호기관 장에게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절차 전후에 있어서 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또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조와 36조는 법원에서의 이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해 장애인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게 임시조치, 피해 장애인 보호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결국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라는 차원에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 기존의 체계를 좀 활용하고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졌고, 다만 기존에 좀 산발적으로 이제 흩어져 있던 것들, 실효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선에서 정말 결단을 갖고 나온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변호사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법안의 취지에 보시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안의 내용에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 특히 적절한 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 학대 중에 경제적 착취 사안이 이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이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제 법안에서 신고 의무자의 근로감독관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특례법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착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넣는 것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양대 로스쿨의 우리 제철훈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한 번의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무관용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관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엄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시그널이 학대는, 가족 사이에서 학대는 이건 용납되는구나, 또는 친족 간의 학대는 용납되는구나, 후견인이 하는 학대는 용납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학대라도 그것이 범죄였을 때는 그러니까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또는 형사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무관용의 원칙하에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관용의 원칙은 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적 개입이에요. 복지적인 지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 법의 과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형사법으로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복지 차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만, 이 두 가지가 한 쌍이 되어야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 학대에 대한 민감성들이 높아지게 되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 권재현 사무차장님으로 넘어가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공호기관 지원 역할 충분합니까?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인원 추가된 것도 이제서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 제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도 같이 살펴야 되겠고요. 현재 양형 기준이 적절한지, 개선 요지는 없는지, 현재 사법당국이 얼마나 인지하는지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이문희 인권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양형 기준을 좀 높이는 게 더 몇 배나 더, 그리고 적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우리 남수정 검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박정식 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학대 피해 지원 제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의 종류, 신청 방법, 제도, 이용 기한, 비용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학대 피해 장애인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이 법이 제정되고 좀 더 이제 보완하는 단계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지원책을 좀 명시해주고 구체적인 예산 지원책도 같이 함께 삽입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권익공호기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토론회를 막 마치고 왔는데요. 정말 발제 토론, 너무 열띤 토론이었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 경청했고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